안녕하세요. 윤산한 비밀들이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오늘은 정형과 무속에 얽힌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많은 직원들이 저로 인해 권고 사직당한 것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며 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최근 민노시에서의 사건이 저의 경험과 비슷하여 공감이 되었고, 이 이야기를 통해 정형과 무속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정형과 무속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부모님은 미신을 믿으며 무속인을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정형권을 물려받고 동생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옥길 선녀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녀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의도치 않게 무속의 힘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저로 인해 권고 사직당한 직원들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민모씨의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겪은 일들과 비슷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민감한 주제이지만 저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반하고습니다. 그래서 공토학과 님을 통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저는 제 이야기의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경영과 관련된 생소한 용어가 많다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밤은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조상이 고정을 섬기는 훌륭한 고관 대작들이 것이었습니다. 다 돌아가신 후 조상들은 일본과 협력하여 그 대가로 상당한 토지와 재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때는 방식기업을 설립하고 태평양 전쟁 때는 일본군의 군복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5공화 국대 부모님이 그 사업을 물려받아 아동복 그룹을 창업하여 큰 돈을 벌었죠. 아시다시피 부모님 세대는 미신을 믿어서 주술 경영으로 그룹을 운영했습니다. 인사 채용 지역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무속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누구나 자주 찾는 주치의가 있듯이 부모님에게도 자주 찾는 무속인이 계셨습니다. 박수무다. 천증 법사님이 있었는데 그는 친일 반민족인이자 재산조사 때 조상의 땅을 지켜줬습니다. 몇 번의 주술 활동 끝에 부모님은 개법에서 할 수 있었죠. 그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조언을 구했고 부모님은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법사님을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대통령도 못 넘는 산의 진리를 대접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법사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우리 가문의 행운은 윗대의 조상들이 신령님들께 쌓은 곰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후손들이 계속해서 신령님들께 곰을 들여 반사를 표하지 않으면 군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사님은 집에 올 때마다 딸 옥길 선녀를 데리고 왔는데 옥길 선녀가 만신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고급 한복을 단하게 차려입고 집에 들어오던 옥길 선녀는 초이 좋았습니다. 저보다 6살 위였지만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되었죠. 옥길 선녀는 제가 남동생과 비교해 집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언니라고 부르던 여자 친척 동생이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도 알고 있었죠. 옥길 선녀는 물에 빠져 죽은 친척 동생의 훈련과 자질신의 동생과 똑같이 언니야라고 부르며 고미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옥선녀에게 느껴졌던 것은 옥연 선녀가 저를 항상 질투하는 것 같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옥연 선녀에게 넉넉한 복비 외에도 진한 선물을 드렸지만 그래도 뭔가 찝찝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 기화학 때문에 옥연 선녀를 만나지 못하다가 다시 만나보니 옥연 선녀는 순내림을 받고 만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그룹의 팀장으로 익사해서 중독처럼 일해에서 된 로 승진했고 전열화 부담감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사로서 전권을 부여받았을 때 그룹은 독보적인 의료기업으로 성장했죠. 경영권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부모님께서 중요한 결정은 옥길 선녀와 선의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옥길 선녀에게 경영 코치를 받으라고 했던 부모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죠. 옥길 선녀는 경영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의 방대한 경영 능력과 소름 끼치는 예지력에 정예감을 느꼈습니다.
큐티 마케팅 광고 모델 비주얼 컨셉트 등을 총괄하는 열정의 경합을 금치 못했습니다. 2021년은 팝과 K 드라마 덕분에 동남아에서 한국 패션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정적인 시기에 친동생이 유학에서 돌아와 협업했던 부사장 자리를 맡게 되었죠. 남성 중심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파격적인 인사는 100번 연고해도 지금 밀어붙이는 시기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생과 저는 경영권 탈취가 아닌 부모님의 지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진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저는 옥견 선녀에게 조언을 구했고 친척 동생과 접신한 후 옥견 선녀는 친척 동생이 저를 딱 3년 동안만 도와준다고 했죠. 그리고 옥견 선녀는 3년 안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회사를 장악하려고 조언했습니다. 즉 지분만으로 지만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옥견 선녀는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죠. 재수구 사업 운수 등을 하며 경영진에게 주술 활동을 했고 머리 모양으로 뒤짐떡을 만들어 실련님들에게 공을 들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주술 경연이 동생에게는 사이비 종교단체처럼 적대감을 일으킨 것 그만 같았죠. 동생은 동남아 진출을 목전에 두고 저를 회사 감사팀에 감사 의뢰했습니다. 취지들은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 껍데기만 남기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회사를 장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지만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법정 나툼 끝에 결국 저는 산호와 같은 마음으로 경영했던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경영권은 노리는 배신자로 낙인찍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저를 따르는 직원들의 승계를 위태롭게 한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의 경영 실패를 통해 주술 경영의 적폐가 청산되고 무속인들이 회사 경영권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후 친동생도 주술 경영을 안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히 숨겨야 할 진실이 전차 세상에 알려지면서 저는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은 듯 머리가 띵하고 깊은 개심단 남았습니다. 그것은 동생이 갑자기 부사장이 된 것이 다름 아닌 옥견 선녀의 경영 결단이었다 말이죠. 끝으로 우리는 영가들이 신령님들을 대신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무단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그들의 역할은 전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이 하는 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무속인도 질투나 이기심 집착 등 우리 모두와 같은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 제 이야기가 답이 되었는지 그나 궁금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몰입감 있는 이야기네요. 물론 이 모든 게 사실이다 아니다 분별할 순 없지만 소재 자체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공포를 좋아하고 무서움을 즐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단이라는 존재는 꽤나 친숙할 정도로 자주 접하는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무단이라는 게 다소 지루하기도 하고 반감이 들기도 할 텐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단이 많습니다. 대한경신협회에 가입된 무단만 30만 명이 넘거든요. 물론 무단이라고 한들 각자 목표로 하는 게 다르지만 그만큼 무속을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2024년에도 하는 사람과 찾는 사람 모두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큰 자본을 굴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속을 활용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술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 무속이 기대어 경영 활동을 한다는 뜻인데 10년이 되거나 주요 사업 활동을 하기 전에 무단에게 답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분 중에는 새로 장회사 하나 설립할 때 갑으로만 8천만 원을 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나마 싸게 했다고 말하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속의 신을 기이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사례죠. 물론 이게 맞다 틀리다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대한민국에서 내로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꼭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영과 무속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근사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